자, 운동과 에너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어렵죠 여기가? 여기 타이틀이 운동과 에너지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 우리가 일은 work 해서 라지 W로 나타냅니다. 네. 일과 에너지를 함께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환되니까. 그렇지. 에너지는 우리가 못 보고 에너지라고 했어요. 달이 떨지만 또 다른 미달이 확 잘 나옵니다. 우리가 에너지는 못 보고 에너지라고 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대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내가 얘를 미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일을 했죠. 나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감소되겠죠. 그렇죠? 근데 넓은 의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보존된다고 했거든요. 보존. 에너지는 보존돼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일을 했어. 그럼 나는 에너지가 감소된다며.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며.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얘는 뭐가 생겼겠어? 일을 받은. 그렇지, 일을 받았겠지.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을 받은 만큼 뭐예요?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전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가 J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단위도 J줄입니다. 그래서 네. 같은 단위를 쓴다. 같은 단위를 쓴다라는 건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물체가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물체가 일을 받겠지요. 네. 그 물체가 받은 일만큼 그만큼 일을 한 사람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를 하고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한다. 그러면 에너지 증가량만큼 얘는 일을 받았고 네. 누군가는 그만큼 일을 했어요. 됐어? 네. 그러면 얘가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했으니 이제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한 일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일을 하면, 물체가 일을 하면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가 되겠지요. 오케이?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어떻다? 전환 관계에 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요거다. 물체가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하고 물체가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이 뭐냐라는 거죠. 일이 뭐냐. 근데 그 일이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일하고 있잖아.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직업상의 일이죠. 그죠? 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예요? 학원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학생의 일은 뭡니까?
공부지요. 이렇게 직업상의 일이 있어요. 그 직업상의 일과 즉 정신적인 일, 과학에서의 일은 서로 구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신적인 일이라는 건 뭐냐?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 기타 등등등등 요놈은 과학에서의 일과 구분되어야 된다. 그럼 과학에서의 일이 뭐냐? 과학에서의 일은 도대체 뭔데? 직업상의 일, 이와 같은 정신적인 일, 정신적인 활동과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과학에서의 일은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 힘을 준 방향이 있겠죠? 이 힘을 준 방향으로 이 물체가 뭐 해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 힘을 준 방향으로 뭘 해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학에서의 일이다. 과학에서의 일은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해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과학에서의 일이다. 과학에서의 일은 뭐다?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된다.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힘의 방향은 어디야? 위지. 그리고 이 물체가 위로 이동했잖아. 네. 이럴 때가 일한 거다. 물체가 놓여져 있어. 내가 힘을 가합니다. 그럼 힘의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이거 일한 거다. 어느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일은 그러면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내가 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일의 양은 뭐에 비례해요? 이동거리 S에 비례하겠죠. 네. 됐니? 그래서 요때 F는 가해에 준 힘을 의미하고요. 물체를 이동시킬 때 가해준 힘을 의미하고 이때 S는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학에서의 일의 양은 우리가 F 곱하기 S로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이때 F는 일의 양, 이때 F는 힘을 준 방향으로 가해준 힘. 됐어? 이때 S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네.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다. 네. 그랬을 때 일의 양의 단위는 J줄로 나온다. 네. 그래서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을 시켰을 때 네. 그때 일의 양이 1줄이다. 그래서 1줄은 1뉴턴미터랑 같다. 그래서 뉴턴미터도 1의 단위가 되겠다. 됐어요? 네. 뉴턴미터 1의 단위, J도 1의 단위.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2뉴턴의 힘으로 5m를 이동을 시켰다. 그럼 몇 줄이에요? 10줄. 10줄이 되겠지요. 뭐 이래야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네. 됐어요? 네. 자, 됐지? 일의 양 W는 어떻게 구한다고? 공부하기 싫구나, 황희태. 아니요. 근데 왜 줄을 일일이 찾아와? 아니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뭘 어느 정도 있어? 별로 없지. 좀 있는데. 됐습니까? 네. 그러면 과학에서 일이 0인 경우
이거는 시험 문제 100% 어떻게 해야 돼? 왕왕왕왕 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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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야. 어허. 왕별표가 영어로 뭐야? 빅스타. 빅스타야? 야, 그거는 큰 별 아니야? 얘는 왕별표야. 왕별이 아니라 큰 별이 아니라 큰 별표라고. 왕별표라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 빅스타 그래프. 이렇게 응용 능력, 활용 능력. 오, 대박. 그래,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태훈아. 미소만 짓지 말고. 네가 미소남이냐? 미소남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스마일맨. 스마일맨? 오. 미소를 영어로 스마일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스마일은 웃는다 아니야? 미소에는 꼭 웃는 것만 있어? 악마의 미소도 있잖아. 악마의 미소. 아닌가? 뭐 어찌됐든. 자, 과학에서 일회양이 빵인 경우. 우리가 일회양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FS로 구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값이 빵이 되려면 힘이 빵이거나 또는 이동거리가 빵이 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힘이 빵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힘이 빵인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힘이 빵인 경우는 첫 번째, 마찰력이 없어요. 마찰력이 없어요. 근데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방향이랑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등속 운동 할 때 RGM이 얼마라고 했지? 0이라고 했지. 그지? RGM이 0이야. 그러니까 마찰력도 빵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가해주는 힘도 얼마야? 0이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수레가 지금 5ms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접촉면 사이에 뭐가 작용하죠?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마찰력이 5N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 그래요? 네. 근데 얘는 5ms로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마찰력이 5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가다가 멈추겠죠. 네. 그러면 얘를 계속 등속 운동을 시키려면 운동 방향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되죠. 네. 얼마가 가해져야 돼요? 5N이 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야지 얘가 받는 알짜임이 얼마예요? 알짜임이 0이죠. 0. 그죠? 그래야지 알짜임이 0이에요. 이렇게 마찰력이 있을 때는 얘를 등속 운동 시키려면 우리가 얼마 힘을 가해줘야 돼?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줘야 돼. 네. 그러면 이때는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한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한 거지. 내가 일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마찰력이 없어. 그럼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 힘을 가해주지 않더라도 얘는 어떤 힘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등속 운동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마찰력이 있을 때에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일의 양은 마찰력, 이때 가해준 힘이 마찰력이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다. 이때는 일을 한 거다. 알겠냐?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일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일만큼 얘가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냥 5ms로 그냥 간다며요.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찰을 이기는데 썼잖아요.
마찰을 이기는 데 썼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힘을 가하지 않으면 얘는 그마저 있던 에너지도 어떻게 됩니까? 멈추니까 없어져요. 왜? 마찰을 이기는 데 다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얘기죠. 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등속 운동을 시키려면 마찰을 이겨내는데 힘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마찰력이 있는 공간에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마찰력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마찰력이 있을 때는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등속 운동이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무중력.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힘이 빵이죠. 무중력 상태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주 공간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어떤 일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해요. 됐니? 그럴 때는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왜? 힘이 빵이기 때문에. 됐어? 자, 이동거리 S가 빵인 경우에 자, 힘을 가했으나 이동하지 않는 경우 뭐 바위를 미는 경우 바위를 밀 때 바위가 움직입니까? 그럼 바위가 아니지요. 바위를 밀었는데 움직였어. 그럼 바위가 아닌 거예요? 이? 네. 내가 뭐 건물을 밀 때, 자동차를 뭐 밀 때, 뭐 이때는 뭐 움직일 때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경우. 됐니? 네.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네. 벽을 밀 때, 벽을 밀면 벽이 움직입니까? 그럼 그건 벽이 아닌 거예요. 왜 자동차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슈퍼맨이면 밀리겠죠. 그거 아빠랑 이중주차 한 차. 그러니까 둘이 밀었으니까 그런 거죠. 아. 됐습니까? 아빠 잘 혼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건 장치를 풀어놓은 거고. 네. 시건 파킹을 해놓으면 안 움직여. 그거 마시니까 시건 장치. 이 새끼가 밀었는데 안 움직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잖아. 네. 됐어? 네. 어디서 따지고 지랄이야? 맞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봐야 돼.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철봉에 매달리고 있을 때. 철봉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냥 철봉 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경우죠. 네. 됐습니다. 자, 요는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뒤에 등장. 자,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거든요. 근데 내가 힘을 요렇게 줬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다고 볼 수 없지요. 네. 이런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예요.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 뭐 이런 거죠. 의태가 가방을 들고 운동장을 걸어갑니다. 또는 가방을 메고 운동장을 걸어갑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일하지 않는 경우예요. 내가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면 힘을 어디로 준 겁니까? 위로 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뭐예요? 수직이죠. 네. 그러면 얘 일의 양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됐냐?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일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일의 양 얼마다? 빵이야. 네. 오케이, 발이?
또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핑그르르르 요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원운동을 할 때 필요한 힘은 구심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나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이 원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니네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뭐 지우개나 이런 거 매달아 놓고 돌려본 적 있지? 그런 경험도 없어? 아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요? 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필요한 힘이 구심력이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을 회전할 때 이 지점에서 얘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접선 방향이 이동 방향이에요. 이 힘 때문에 그래서 얘가 방향이 틀어져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가겠지요. 네. 근데 여기서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꺾이는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뭐다? 수직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도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등속 원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쥐불놀이죠. 네. 쥐불놀이가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회전목마, 네. 그 다음에 대관람차, 그 다음에 뭐 인공위성의 운동. 근데 쥐불 놀이는 처음에는 느리지 않아요? 뭐가요? 쥐불 놀이요. 근데요? 네. 이게 뭐가 뭐 느리고 빠르고 뭔 의미가 있어요? 등속 아니에요. 내가 힘을 이 구심력을 점점 크게 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힘을 가해주는 시간 동안에는. 네. 어. 네. 그러나 그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면 그 속도로 돌아요. 네. 그래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됐어? 네. 오케이? 네. 자, 이런 것들은 일회양이 얼마다? 요.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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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은태야, 일어나서 저기 단추 한 번만 눌러줄래? 일어나서 뒤로 가가지고 호자.